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펠티에르 열전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캠퍼밴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마이크로 또는 미니 에어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한 4부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열전 소재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열전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냉방을 시키자고자 하는 이 냉방 면적은 얼마가 될 것이며, 과연 이 열전 소재는 어느 정도의 냉방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몇 시간 어느 정도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1부에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도면과 그리고 제작 도면과 그리고 배선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규격과 부품과 내용과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올 초겨울쯤 되려나 제가 미국 포틀랜드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3부 실제로 시공을 해가지고 한번 제작하는 구석구석과 요령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는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마지막 네 번째 시리즈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근간에는 일단 1부와 2부를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3부와 4부는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전 제작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그 골판지를 가지고 한번 목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도 도울 겸해서. 자, 이쪽에 위에 있는 건 이제 뚜껑이고요. 요거 이제 그 몸체입니다. 그야말로 딱 한 뼘 정도 크기가 나오겠죠? 자, 이것은 옆 측면을 이제 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잠깐만요. 이와 같이 몇 가지 그 체인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이제 우리가 펠티어 소자를 요 중간에다 이렇게 됩니다. 펠티어 소자를 이렇게 되고요. 요쪽에는 냉각부, 요쪽에는 발열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기가 유출입이 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위로 가서 이쪽에서 발열부를 시켜줘서 뒤로 잡아서 덕트로 해서 뜨거운 공기를 빼내고요. 위쪽에는 이쪽에 에어 필터가 있어서 에어 필터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또 이제 또 송풍팬이 하나 더 달려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냉각실입니다. 냉각실에 이쪽에서 인입되어 오는 이제 바람을 더욱더 차게 냉각실에서 해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내로 보내는 공기, 이게 냉기를 위한 인입구, 출구, 저 열기를 배출하기 위한 이쪽에 인입구, 그다음에 덕트로 빼내는 네 가지 공기 유출입구가 있게 됩니다. 컴프레셔, 컨덴서, 그리고 라디에이터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냉각 방식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컴프레셔에서 냉매라고 하는, 즉 냉기를 전달해주는 매체를 컨덴서와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열교환 방식, 즉 냉매가 냉기를 가져다 라디에이터로 갖다 주면은 열기를 다시 라디에이터에서 받아와서 냉매로 순환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찬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즉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냉매가 또 걱정스럽고요. 또한 컴프레셔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이즈와 열기가 날 뿐만 아니라 또한 라디에이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컴프레셔, 컨덴서, 라디에이터 방식들은 저온 특성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비 전력과 냉방 효율에 대비는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 일반 컴프레셔 방식으로는 미세 온도 조정, 즉 그러니까 우리가 1.3도, 1.2도, 1.7도 뭐 이런 식의 미세 온도 조정을 할 수가 되게 없고요. 진동이 심한 우리의 캠퍼 밴들 같은 데에서는 좀 진동이 없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히 잘 설계되어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열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열로 바꾸거나 열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펠티어의 효과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반도체들이 쭉 일렬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 타입, N 타입, 즉 포지티브 타입, 그다음에 네거티브 타입 세마이컨덕터들이 일렬 종대로 저렇게 서 있는데 이것을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면은 흡열, 즉 냉각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꾸로 플러스하고 전극을 바꿔서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하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전극을 연결하게 되면은 방열 효과가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를 서머 엘렉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서머 열전. 그다음에 이러한 디바이스를 TEM, 서머 엘렉트리컬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마치 우리들이 즐겨 먹는 크래커 정도의 크기가 되겠으며 이 녀석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즉 플러스 마이너스 0.05 도까지 우리가 조절을 가능할 수, 열을 낼 수 있는 또는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열전 모듈입니다. 따라서 보다시피 이 녀석은 솔리드 스테이트, 전부 전고체이기도 하고 또한 마이너스 40도까지 아주 극저온까지 냉각을 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보다시피 크래커 사이즈이기 때문에 부피도 적고 또한 여기에는 모터 같은 것들이 일체 없기 때문에 소음도 전혀 없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 나쁜 점이 있는데 사용 전력, 즉 100W의 전력을 여기다 공급을 했을 때 냉방 전력은 약 0.5에서 0.6 정도의 효과가 나니까 약 50W에서 60W 정도의 냉방 전력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력 효율이 크게 좋지는 않던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녀석에 아까 말씀드린 선형 열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온도 조정이 필요한 의학용 디바이스나 또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김치 냉장고 등에서는 이와 같은 펠티어의 효과를 내는 열전 모듈 T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치를 한 2달, 3달 정도 동절기에 계속 맛있는 그 김치를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2도를 몇 달 동안 아주 선형적으로 한 번도 상온으로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마이너스 3도, 4도까지 내려서 오르락 내려간 온도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김치 냉장고 주변에는 코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펠티어의 효과를 내는 TEM 모듈을 사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온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보는 저런 커다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셔에서 나온 냉매가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냉기를 전반적으로 냉장고 안에를 순환 대류를 하면서 냉기로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꼭 마치 방에다 열풍기, 즉 뜨거운 열풍기를 켜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온돌방 위에 우리가 누워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온 효과도 그렇게 스타일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실제 TEM 열전 소자의 모습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가로 세로가 약 4cm, 4cm, 두께는 약 3.5에서 4mm가 보통입니다. 이 소자의 내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 타입과 N 타입의 세마이컨덕터들이 한 쌍으로 보았을 때 통상 PN이 직렬 연결된 쌍들이 총 127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열전 소자는 한 면에는 매우 뜨거운 열, 그리고 한 면에는 매우 차가운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열의 특성에 강한 세라믹, 즉 도자기류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열전 소자에는 C타입과 S타입이 있는데 C는 말하자면 커먼, S는 스몰입니다. 이 작은 것들은 크기가 엄지손톱만한 것들을 특수 목적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할 것은 C형입니다. 일반적인 타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전 소자의 공칭 전압, 사용 전압은 12V입니다. 하지만 최대 15.5V를 넘어서게 되면 이 반도체가 파손이 되게 되고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산철 배터리는 15.5V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4V형도 있답니다. 자, 이것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CEM은 최저 2A부터 최고 20A까지 있지만 주로 저희들은 6에서 15A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15A짜리를 사용해서 에어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열전 소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소모 전력은 얼마나 될까요? 12V가 공증 사용 전압이기 때문에 15A를 곱하게 되면은 180W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곁길로 한번 가보죠. 많은 분들이 전력, 에너지, 암페어, 볼트 완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안 하셨으면은 이 용어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용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다가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합니다. 즉 소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투에 말하면 어퍼커트를 한 대 얻어맞았을 때의 그 힘입니다. 하지만 어퍼커트를 1분당 60대를 얻어맞게 되면 총 얻어맞은 에너지가 말하면 우리가 W 곱하기 1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공칭전압이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공칭전압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산철 배터리의 한 개의 셀의 동작 범위는 얼마냐면은 3V에서 3.65V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의 전압이 얼마냐 하면은 매번 3에서 3.65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셀의 공층 전압은 인산철은 3.2V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V가 공층 전압이고 최하 전압이 3V, 최고 전압이 3.65V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산철 셀을 4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파워뱅크를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 12V는 대개 12V에서 14.6V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4개 셀의 그 인산철 파워뱅크의 공칭 전압은 12.8V가 될 것입니다. 다소 헷갈리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를 600A H라는 말을 쓰는데 A는 암페어라는 뜻이고요. 전류의 뜻이고 H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는 볼트가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칭 전압이 12.8V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굳이 공칭 전압을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00A 그렇게 되면은 600A 곱하기 공칭 전압 12.8V를 곱하고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전기 용량이 되겠죠.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기를 대하실 때 여러분의 좀 쉬운 암기를 위해서 우리 와이프는 빌빌에 저도 이제 젊은 날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즉 W 이꼬르 IV 전력은 암페어 곱하기 볼트 와이프 그다음에 V 이꼬르 I 곱하기 R입니다. 즉 볼트는 암페어 곱하기 정입니다. 이걸 오hm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전기를 하시게 되면은 W 이꼬르 IV, V 이꼬르 IR 우리 와이프는 빌빌에 하는 얘기를 이제 자주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른편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이 TEM 소자에는 다음과 같은 혁명들이 얽혀 있습니다. TEC1-127, 10 이게 있는데 TE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thermal electrical. 그다음에 C는 뭐냐면 common type.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냐. S는 small size. 동구. 1은 각형이냐. 2는 원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7은 127개의 이 소자들이 그 내부에 들어있고 마지막 두 글자 10은 이것을 정상 전류를 어느 정도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은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전 소자는 10A짜리
즉 소모 전력 120W짜리 열전 소자가 되겠습니다. 소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발열면 온도와 흡열면 온도의 차이가 60도에서 65도 사이가 평균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은 먼저 1번을 보세요. TH 즉 발열면 온도가 50도시라면은 마이너스 60도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TC는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발열면의 온도가 2번 케이스처럼 40도씨로 내려간다면 그와 더불어서 TC, 즉 콜드 사이드의 온도도 마이너스 20도씨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발열부의 온도, 즉 TH를 계속 우리가 더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 줄 수 있다면은 곧 우리는 콜드 사이드 TC의 온도도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열전 소자의 발열부의 온도를 잘 식혀줌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냉각 효율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행식과 공냉식이 있습니다. 순행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물을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하고 라디에이터를 켜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그 캠퍼밴처럼 이동하는 데에는 유지 관리나 설치가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에어컨은 이걸 공냉식 방식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각부에 그 냉각을 또 시켜주는 팬이 없게 되면은 그 냉각부에는 이제 주변에 습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해가 기게 됩니다. 이 냉각부에도 성해를 제거하고 찬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냉각부에도 팬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1강의 3분의 1을 마쳤습니다. 다음 1강의 2부, 1강의 3부를 계속해서 할 텐데 여러분 잠시 쉬고 또 다음 영상에서 금방 뵙도록 하겠습니다.